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미정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여기서 나가면 남편 인생 끝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순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 설마. 야, 빨리 119 불러. 그 소리 하나가 공사 현장의 모든 소음을 잘라냈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축 공사 현장, 오전 7시 22분이었어요. 비계 위에서 일하던 박진우의 왼발이 젖은 발판 위에서 미끄러졌고 몸이 기울었고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건 통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생각이었어요. 하필이면 오늘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인 채 흙바닥에 부딪혔고 주변 인부들이 뒤늦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손으로 흙을 움켜쥔 채 허리춤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한 번호를 눌렀어요. 강미정이 전화를 받은 건 시장 골목 안쪽 형광등이 늘 깜빡이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 생선조림 냄비를 들여다보던 중이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진우가 출근 중에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거든요. 여보, 나 괜찮아, 진짜야. 목소리가 낮았고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 그 사이로 진우의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미정은 냄비 불을 끄고 앞치마를 묶은 채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옆가게 사장님 얼굴을 한 번 봤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내내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뛰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 부목이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우가 입을 열었는데 나온 말은 단 한 단어였어요. 면접. 미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동명건설 최종 면접일이라는 걸, 진우가 한 달 동안 밤마다 식탁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고쳤었다는 걸, 미정이 그 옆에서 잠들었다 깨달을 반복하며 새벽 2시에 커피를 올려뒀다는 걸, 현장 출신으로 설계 지원팀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드문 기회인지도 알았어요. 진우에게 이번이 어떤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했어요. 가.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갈게. 면접 시간은 오후 2시,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윤이 소파에 혼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미정을 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엄마 얼굴만 봐도 오늘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장 앞치마도 아니고 작업복도 아닌 오래전 친구의 결혼식에 한 번 입고 깊숙이 넣어뒀던 감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가 있었어요. 언제 샀는지도 가물가물한 옷이었지만 구김만 없으면 됐습니다. 입어봤어요.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봤는데 시장 형광등 아래서 보내온 시간들이 손등에,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오래 보지 않았어요.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말리지 않았어요. 여의도는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바람이 달랐고, 걷는 사람들의 속도가 달랐고, 건물들이 내뿜는 공기가 달랐어요. 유리 외벽으로 된 동명건설 본사 건물 앞에 서서 미정은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엄마 손을 꼭 쥔 채 같이 올려다봤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지원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씩만 들고 있었어요. 누구도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블라우스에 낡은 가방을 든 미정과 그 손을 잡은 작은 도윤을 향해 시선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왔어요. 안내 배지를 단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면접 목적을 묻는 말에 미정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늘 사고가 났다는 것, 입원 중이라는 것, 기회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것.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옵니까? 로비의 소음은 그대로였는데 미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엄마 다리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주변 지원자 몇 명이 시선을 거두다 말고 다시 봤습니다. 동정인지 불편함인지 모를 얼굴들이었어요. 미정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눈을 내리깔지 않은 채 다시 말했어요. 남편이 면접 볼 수 있게 되면 언제든 다시 오겠다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직원은 대답 대신 명단을 확인하고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박진우, 오늘 면접 불참으로 처리된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였어요. 끝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위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얼굴을 봤고 입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수행원도 없었고 앞서 걷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셔츠, 장식 없는 시계 하나가 전부였어요. 윤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는데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어딘가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소란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거두는 그 자리에 오래된 감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를 쥐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아이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이 멈춘 건 그 초라한 차림 때문이 아니었어요.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 방향도 아닌 곳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원 하나가 다가와 귀에 대고 설명했습니다. 면접 지원자 대리인이 왔는데 규정대로 돌려보내는 중이라고. 회장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시선이 미정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말 들어보죠. 조용했습니다. 명령이라고 부르기엔 낮았고 제안이라고 보기엔 단호했어요. 직원이 굳었고 미정도 굳었습니다. 회장이 미정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두 걸음쯤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미정을 봤고 아이를 봤고 다시 미정을 봤어요.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아주 작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정은 대답하기 전에 숨을 골랐어요. 무릎이 조금 떨렸지만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목구비가 달랐고 나이도 달랐지만 그 눈빛이, 그 고개를 드는 방식이 수십 년 전 기억 속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어요. 지워졌다고 믿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두 어른 사이에 서서 고개를 정면으로 고정한 채 숫자가 바뀌는 걸 봤어요. 문이 열리자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한 번도 이 높이에서 저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걸었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하고 넓었어요. 책상 하나, 소파 하나, 그리고 창이 넓었습니다. 권위를 드러내려 한 것들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거운 느낌을 줬어요. 도윤이 소파를 발견하고 앉으려다 엄마를 봤습니다. 그냥 옆에 섰어요. 회장은 책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을 사이에 두지 않고 앉았어요. 미정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려는지가 그 의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서류를 그 위에 얹은 채 앉았어요. 이야기하세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을 준비가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전화를 받은 것, 사고 현장, 응급실, 부목이 고정된 다리. 박진우가 이 면접을 준비한 한 달의 시간, 현장 출신이 설계팀에 지원한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밤마다 식탁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던 남편의 모습까지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울지 않을 때 더 절박해 보인다는 걸 미정은 알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듣는 내내 말을 끊지 않았어요. 미정의 얼굴을 받고 서류를 잠깐 받고 다시 미정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느꼈던 그 감각이 이 좁은 방 안에서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닮았습니다. 말투가,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 방식이. 회장은 그 생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말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어요.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거절이었어요. 미정은 한 박자 기다렸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손을 잡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도윤은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손만 더 꽉 쥐었습니다.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서연은 문이 닫힌 자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고 전화가 한번 울렸다가 끊겼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로비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회장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의자를 창가 쪽으로 돌린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서울이 아래에서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느리게 오는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계약이 엎어질 때도 오래된 직원이 떠날 때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눈매였는지 눈을 내리깔지 않던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그 목소리였는지 어딘가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어디서인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억이란 게 그렇죠. 붙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돌아오는 법이었어요. 윤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 늘어선 천막, 생선과 기름과 사람들이 뒤엉킨 냄새들.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크게 웃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먼저 웃고 입이 천천히 따라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시장 골목 한가운데 있는데도 그 여자 주변만 조용한 것 같았어요. 강순덕. 이름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스로도 지우려 했던 이름이었고 지워졌다고 믿어왔던 이름이었죠. 강순덕, 강미정. 같은 성이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강씨가 몇인지 셀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눈매가 고개를 드는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던 그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이목구비가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세월도 달랐고 분위기도 달랐어요. 그런데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는 느낌이 있었죠.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죠.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생각 속에서 그 골목을, 그 웃음을, 그리고 끝내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서연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미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었죠. 23이었고 건축을 배우고 싶었고 그것만 있었어요. 시장 일을 시작한 건 순전히 밥 때문이었습니다. 건축 학원비를 모으려면 일을 해야 했고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이 시장 안 식당 설거지였어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나는 일이었고 그 뒤에 학원을 갔죠. 그렇게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강순덕을 처음 본 건 그 식당 옆 가게에서였어요. 국밥집 종업원이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를 2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낭비 없이 움직였고 말이 없었는데도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그런 사람은 드물었어요. 말을 먼저 건 건 순덕이었습니다. 서연이 퇴근 후 골목 모퉁이에서 도면 복사본을 펼쳐보고 있을 때였어요. 무뚝뚝한 말이었는데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고 살갑게 다가서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궁금한 걸 그대로 꺼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도면을 보여줬고 순덕이 한동안 말없이 봤어요.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선 맞네요.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서연은 그 웃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죠.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했고 골목이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걷게 됐죠. 처음엔 시장 끝까지, 그 다음엔 버스 정류장까지, 나중엔 버스를 그냥 보내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 말은 했죠. 빙빙 돌리지 않았고 꾸미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다고 부르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냥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낯설었어요. 주변에 없던 종류의 사람이었죠. 카메라를 산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고 필름 카메라였어요. 무거웠고 필름 값이 부담됐지만 샀죠. 순덕을 처음 찍은 건 그녀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천막을 걷고 있었는데 저녁빛이 골목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나중에 인화를 해서 보여줬더니 순덕이 한참을 말없이 봤어요. 그러다 꺼낸 말이 짧았죠. 나 이렇게 생겼어요?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사진을 순덕이 가져갔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줘도 된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골목이 같아졌어요. 그러나 집안이 달랐죠. 서연의 집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학원비를 혼자 모아서 간 건 독립심 때문이었고 집이 인정해주지 않는 꿈을 혼자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순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찾다가 결국 말하지 못했죠. 집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누군가 받고 누군가 전했고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이유가 길었습니다. 시장 여자, 종업원, 집안이 없는 사람. 단어들이 날아왔고 서연은 받아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는지도 모르죠. 순덕을 마지막으로 본 건 골목 입구였습니다. 저녁이었고 천막들이 거두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었는데 막상 꺼내고 나니 너무 짧았죠. 순덕은 듣고 나서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한 발짝도 따라가지 못했죠.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비서가 놀란 얼굴로 커피를 들고 왔는데 회장은 이미 의자를 창가 쪽으로 돌린 채였죠. 커피잔이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면접 대리 방문한 여성. 비서가 받아 적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조용히 확인해줘요. 조용히 라는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죠. 보고서가 올라온 건 오후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펼쳤어요. 은평구 거주, 시장 반찬가게 운영, 남편 박진우 건축 현장 출신, 자녀 1명. 항목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모친 강순덕, 사망. 페이지를 넘겼어요. 모친 관련 기재사항은 짧았습니다.
시장 식당 종업원, 미혼모, 딸 혼자 키움, 수년 전 지병으로 사망. 그냥 종이 위에 적힌 글자였는데 숨이 짧아졌습니다. 미혼모. 그 단어에서 오래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죠. 강순덕. 그 이름과 그 사실 사이에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게 먼저였고 이유를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확인하지 않은 게 외면이었는지 배려였는지도 몰랐죠. 그냥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묻어두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일이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딸인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한 말이었어요. 대답이 올 리 없었죠. 그런데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로비에서 그 눈빛을 봤을 때부터였어요. 서류를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다시 열었어요. 강순덕이라는 이름을 다시 봤죠. 손가락으로 그 이름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수십 년 전 골목이 왔어요. 저녁빛, 천막, 뚝배기를 들고 걷던 걸음. 그리고 끝내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던 뒷모습이 왔죠.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진우 씨 면접 다시 잡아줘요. 비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 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서연은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못 본 걸 수도 있었어요. 이름이 같을 뿐이고 눈매가 비슷할 뿐이고 아무 연관도 없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더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서류 모서리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감정이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화는 저녁에 왔습니다. 진우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묵직했고 진통제가 아직 덜 빠진 상태였죠. 생각이 많았지만 어떤 것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동명건설이었습니다. 면접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날짜를 조율하고 싶다고 했고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했죠. 진우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은 가게에서 마감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진우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죠. 말을 다 듣고 난 뒤 미정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아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조용한 시간이었죠. 미정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잘 됐다. 그 말 하나였습니다. 짧았는데 길게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복도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하라고 했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정이 집에서 가져다 줬어요. 파일이 두꺼웠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
손으로 그린 구조 스케치들, 빼곡한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걸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골랐어요. 어떤 걸 보여줄지, 어떤 순서로 말할지. 밤이 늦었지만 병실 불을 끄지 않았죠. 면접 전날 미정이 도윤을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도윤이 아빠 목발을 만져보더니 두드려 봤어요. 진우가 웃었죠.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미정이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새 넥타이 하나였습니다. 병원 근처 가게에서 산 것이었는데 포장도 없이 그냥 가져왔죠. 진우가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정도 말을 보태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인 것들이 그 넥타이 하나에 다 담겨 있었어요. 면접 날 아침 진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목발이 있었고 다리는 아직 부목 상태였어요. 거울을 봤죠. 멀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이 넥타이를 매줬죠. 도윤은 소파에 앉아 둘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봤죠. 동명건설 건물은 저번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달랐어요. 이번엔 진우가 들어가는 차례였죠. 목발을 짚고 천천히 회전문을 밀고. 면접실은 회장실 옆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둘, 창은 없었죠. 안내 직원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고 진우가 목발 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윤서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다리를 받고 그 다음 얼굴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질문이 기술적이었어요. 현장 경험, 구조 이해, 설계 지원 업무에 대한 생각. 진우는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더듬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 말로 나왔죠. 회장은 듣는 내내 끊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펼쳤어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죠. 현장 사진들을 볼 때 회장의 눈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손으로 그린 구조 스케치 앞에서도 멈췄어요. 학벌이 아니라 몸으로 쌓아온 시간들이 그 종이 위에 고스란히 있었죠. 회장은 말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죠. 지갑이었어요. 목발 때문에 몸을 숙이기가 어려웠던 진우가 집으려 했지만 회장이 먼저 집었습니다. 건네려는 순간이었어요. 지갑이 열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작은 사진이었어요. 시장 가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미정이 웃고 있었고 도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고 진우가 옆에 서 있었죠. 회장이 집어들었습니다. 건네려다 멈췄어요. 배경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게 안쪽 벽에 무언가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선반, 낡은 냄비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 흑백이었습니다. 작았고 흐릿했지만 회장은 알아봤어요. 젊은 여자가 시장 골목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고 입이 천천히 따라오는 얼굴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전 자신이 셔터를 누르던 그 저녁이 왔습니다. 골목에 길게 깔리던 빛이 왔고 천막을 걷던 그 걸음이 왔죠. 종이 위에 적힌 글자로만 봤던 이름이 이제 사진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다.
소리가 되지 않은 말이었어요. 진우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건네줬고 진우는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면접이 이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진우가 봤어요. 회장이 가리키는 게 가족사진 속 배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그 침묵이 왜 오는지 몰랐죠. 회장의 표정을 봤는데 읽히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음 그 로비에서 미정의 얼굴을 봤던 순간부터 어딘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진이 마지막 확인이었을 뿐이었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진우가 목발을 짚고 일어섰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짧은 악수였죠.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윤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포트폴리오가 펼쳐진 채 있었어요. 그걸 보지 않았죠. 눈이 사진이 떨어졌던 바닥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흑백 액자가 아직도 눈앞에 있었어요. 강순덕. 살아있는 동안 딸 하나를 혼자 키웠고 그 딸이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 반찬 가게를 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남편이 오늘 이 자리에 목발을 짚고 앉아 있었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 있다는 걸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진우는 목발을 짚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있었어요. 여의도 거리가 평소와 같이 돌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걸었고 차들이 지나갔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그게 느껴지지 않았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질문들, 포트폴리오 반응, 분위기. 말하다가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장모님 사진 물어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집에 돌아와 안방 장롱 위를 열었어요. 오래된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었죠. 천이 바랬고 매듭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살아계실 때도 자주 꺼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열었어요.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었죠. 시장 골목, 저녁빛, 눈이 먼저 웃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사진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가게 벽에 걸려 있었고 이사할 때마다 따라왔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죠.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있었어요. 오래돼서 흐릿했지만 읽혔죠. 서연. 미정은 그 이름을 한동안 봤습니다. 어릴 때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죠. 누군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어머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이 달랐어요. 동명건설 회장 윤서연. 같은 이름이었죠. 수첩이 나왔습니다. 얇았고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펼쳤죠?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지만 익숙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진은 끝내버리지 못했다. 세 문장이었습니다. 짧았어요.
그런데 그 세 문장이 어머니의 평생이었죠. 미정은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오래 봤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사람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그리워하는 말도 없었죠. 그 침묵이 이제 이해됐어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리가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었죠. 미정은 사진을 들었어요. 뒷면의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윤서현, 동명건설 회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을 이웃에 맡기고 버스를 탔어요. 여의도 건물 앞에 섰죠.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따지러 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몰아붙이러 온 것도 아니었죠. 그냥 한 번은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대신이 아니라 딸로서였어요.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강미정이라고.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올라오시라고 했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였죠. 미정이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흑백이었습니다. 이 사진 회장님이 찍으신 거죠? 회장이 사진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미정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페이지를 펼쳐서 회장 쪽으로 밀었어요. 읽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회장이 수첩을 봤습니다. 세 문장이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진은 끝내버리지 못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세 문장 위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수십 년을 덮어두고 살아온 것들이 종이 위 몇 줄 앞에서 꼼짝을 못했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수십 년을 버텨온 방식이 그 한 문장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눈이 흔들렸죠. 골목이 왔어요. 순덕의 뒷모습이 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그 걸음이 왔죠. 그리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낸 시간들이 원망 한마디 없이 떠난 사람이 남긴 세 문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은 말하지 못했어요. 미정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듣겠다고 왔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나니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어머니가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이 사람도 알았으면 했던 거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 방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그래도 됐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죠. 미정은 전화를 받고 가게 뒷문으로 나갔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잠깐 울었어요. 길게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고, 진우 생각이 났고, 도윤이 생각이 났죠. 그 순서대로였어요. 회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전화를 걸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조용히 문을 열어뒀을 뿐이었죠. 그것만 했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제대로 한 일이었는지도 몰랐죠. 그날 저녁 회장실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창가에 서서 오래 있었죠.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 말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순덕에게 하는 말인지, 미정에게 하는 말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아니면 수십 년을 외면해온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몰랐죠. 창밖에서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래 서 있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았죠. 어떤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순덕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수십 년이 지나 딸의 손을 거쳐 한 사람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미정은 이유를 들으러 갔지만 결국 이유보다 더 큰 걸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말 한마디가 60이 넘은 한 사람을 처음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고,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고, 너무 늦어버린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망 대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이 창가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니어 오디오 드라마 극적 반전이었습니다.